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게 됨에 따라 집에서 요리에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죠. 하지만 음식 재료가 지천에 널려 있어도 요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음식의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리책을 참고하기도 하고 프라이팬이나 냄비 등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며 더욱 맛깔스러운 음식을 내기 위해 향신료 등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학창시절의 추억을 살려 추억의 도시락을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 마치고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네요.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듣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 효율적인 말하기 듣기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해서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강의는 국어 교과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하기 듣기 교육 강좌를 통하여 말하기 듣기의 가치와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말하기 듣기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어서 말하기 듣기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 국어과 교육 과정을 통해 말하기 듣기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에서 교육 과정에서 설계된 내용들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교사 학습자 사이에 필요한 교과서를 탐색하면서 즐거운 국어과 말하기 듣기 교육 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말하기 듣기 수업에 적합한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해 알아보고 말하기 듣기 교육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수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말하기 듣기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말하기 듣기 학습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활동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말하기 듣기 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국어 교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어 교과서의 변천과 2015 개정 국어 교과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어 교재와 교과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 다음 각 교육 과정기별 국어 교과서의 말하기 듣기 교육은 어떻게 변천해 왔으며 2015 개정 국어 교과서의 편찬 방향과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교에서 우리는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각 교과별 수업을 합니다. 이때 교사와 학생 사이에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재나 부교재를 활용합니다. 교재란 교육이나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교과서나 그 외의 자료이며, 부교재는 교과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교재나 도구를 말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자료가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국어 교재와 교과서의 개념과 교과서의 개발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어 교재란 국어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어 교육에 사용되는 교수와 학습의 자료를 말합니다. 최현섭은 국어 교재가 차지하는 위치를 그림과 같이 모형화하였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국어 교재를 국어 활동의 실제와 국어 교육 사이에 통로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 과정과 교사 학습자를 매개하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곧 국어 교재는 국어 현상에서 교육 과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표집된 자료이며, 교사와 학습자가 상호 의사소통하는 매개물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재도 그 총의에 있어 여러 청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섭이 제시한 국어 교재의 청의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담화로서의 교재는 교재 자료 중 언어적 실체의 자료로서 음성언어, 문자언어 자료가 이에 포함됩니다. 비담화 교재는 그림, 사진, 동영상, 도표, 현장학습 등 자료로서의 교재 중 비언어적 자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료로서의 교재는 국어 수업에 사용되는 담화, 비담화의 모든 자료를 말하고, 제재로서의 교재는 시간, 조건, 절차와 방법 등에서 교육 과정의 통제 아래 체계적으로 마련된 교재를 말하는데, 교과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국어 교과서는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국어 교육의 목표, 지도 내용, 지도 방법 및 평가 방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집해 놓은 교재라고 할 수 있겠죠. 최현섭은 국어 교재를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교수 학습에서의 기능에 따라 주교재와 보조교재, 교재 구성의 성격에 따라 자료집으로서의 교재, 내용 해설서로서의 교재, 학습 안내서로서의 교재, 워크북으로서의 교재, 개발 형식에 따라 개발형 교재, 선택형 교재, 중앙 집중형 교재와 지방 분권형 교재, 국정제 교재, 거민정제 교재, 자유발행제 교재, 교재의 존재 및 동원 방식에 따라 폐쇄적 교재, 개방적 교재, 체제 지원적 교재와 단독 과제형 교재, 교사 동원형 교재와 학습자 동원형 교재, 원리 학습형 교재와 활용 연습형 교재, 목표 지향형 교재와 자료 지향형 교재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재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어 교과서는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기 힘든 면도 있지만 주로 주교재, 국정제 교재, 학습자 동원형 교재, 원리학습형에 활용연습형이 혼합된 교재, 목표지향형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과 교과서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어과 교육 과정을 분석합니다. 다음 국어과 교재관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교과서 구성 방식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목표별 구성을 할 것인지 주제별 구성을 할 것인지 언어 형식별 구성을 할 것인지 언어 수행 영역별 구성을 할 것인지 언어 수행 과정별 구성인지 역사적 구성인지 등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한 학기 단원수를 설정합니다. 다음 목표별 단원 구성일 경우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영역별, 내용별 성취 기준에서 교과서 단원 수업 목표를 추출합니다. 다음 각 성취 기준을 참고하면서 각 단원 수업 목표 달성에 적합한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집필하고 이를 심의하여 실험용 교과서를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용 교과서를 실험학교에 적용하여 지도한 후 타당성을 심의하고 수정하여 정본 교과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교과서를 학교에서 교수 학습할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을 수행해내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국어과 교육 목표에 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는 통제성, 획일성, 보수성의 제한이 있어서 다양한 학생, 다른 환경,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학습 내용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지역 학생, 환경, 교사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어 교과서의 변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교과서는 제4차 교육과정까지는 영역별로 분책이 되지 않고 한 권의 국어책에 모든 영역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읽기 중심으로 편찬되어 있어 학습은 주로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말하기 듣기 및 쓰기 활동은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하기 듣기 및 쓰기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 이러한 활동에 대한 교육을 중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5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국어 교과서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세 책으로 분책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책은 제6차 교육과정기에도 계속 이루어졌으나 언어 활동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5, 6학년은 읽기 교과서와 말하기 듣기 쓰기 교과서 두 권으로 편찬하였고 제7차와 2007 개정교육과정기에서는 4학년부터 읽기 교과서와 말하기 듣기 쓰기 교과서 두 권으로 편찬하였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와서는 영역의 바탕을 둔 분책이 아니라 국어와 국어생활이라는
2권의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은 국어과 5대 영역,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내용이 학습될 수 있도록 각 영역의 내용이 제시된 교과서입니다.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 및 단원 구성의 기본 방향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탐색하고자 하는 학생은 초등 말하기 듣기 교육론이나 각 과정기별 국어과 교육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 편찬 방향과 활용 방안을 교과서 및 지도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고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다음의 순서로 알아볼까요? 먼저 국어교과서 개발 방향, 다음 국어교과서의 외형 체제, 다음은 국어와 국어활동의 관계, 국어 단원 구성의 체제, 국어활동 단원 구성 체제, 교과서 활용 방안. 먼저 국어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역량을 함량할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국어과 교과 역량은 그림에서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제재, 학습 활동 등의 국어과 교과 역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원의 학습 목표나 내용 등을 감안해 단원별로 국어과의 특정 교과 역량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어의 단원 도입에 해당 단원에서 길러야 할 교과 역량을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간단한 그림으로 표시하고 교사용 지도서에는 해당 단원에서 강조해야 할 교과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은 국어 1학년 1학기가 4단원의 도입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단원 도입면에서 단원명과 함께 국어과 교과 역량과 관련된 간단한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국어과 교과 역량을 나타내는 용어가 초등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용어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쉬운 어휘로 풀어서 제시했습니다. 즉, 함께 이야기하기는 국어과 교과 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에 해당됩니다. 그림의 오른쪽은 지도서 단원 안내 부분에 나오는 국어과 교과 역량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정진하는 교과서로 개발하였습니다. 단원 준비 학습에서 자신의 배경 경험이나 지식을 점검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의 1년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을 정진할 수 있는 지식, 개념,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어 활동에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매 단원 준비 학습의 마지막 학습 활동은 무엇을 배울까요?입니다. 이 활동은 준비 학습에서 획득한 배경 지식이나 기초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해당 단원에서 배우게 될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에는 국어 1학년 1학기나
7단원의 무엇을 배울까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순서대로 제시된 단원의 학습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서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는 자기 주도 학습의 예로 국어 2학년 1학기나 8단원의 준비 학습 차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글쓴이의 마음을 생각하기 위해 학생들이 겪었을 법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개인의 경험을 떠올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국어 2학년 1학기나 171쪽 하단에는 학습 활동을 도와주는 학습 도우미, 책 선생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 도우미가 안내하는 말을 읽고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얻거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과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하면서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글이나 작품을 제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학습 활동을 고안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과서 예시로 국어 1학년 1학기가 2단원의 준비학습으로 자음자의 모양을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물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무심코 지나쳤던 사물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고 한글의 자음자 모양을 구체적으로 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인성을 함양하는 교과서로서의 예시로 국어 2학년 1학기나 10단원의 기본학습입니다. 이 학습 활동에는 각 장소에서 우연히 생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학습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상대를 고려한 표현이 친구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적 언어 활동을 강조한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원별로 언어 사용 능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문법, 문학 영역과의 유기적인 통합 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정 단원에서는 범교과적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과의 여러 영역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그림에 제시된 국어 2학년 1학기가 6단원의 기본 학습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기름장수와 호랑이를 듣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쓰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림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기름장수와 호랑이에서 일어난 일을 읽는 활동도 차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언어 생활을 반영한 교과서입니다. 학습 제재나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삶 속에서 쓰고 있거나 쓸 수 있는 언어를 담았습니다. 준비학습, 기본학습, 실천학습의 단원 전개 방식을 설정함으로써 실천을 하나의 단원 구성 제재명으로 명명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학습 제재와 활동을 고안하였습니다. 단원의 정리학습에서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언어 생활은 제재나 활동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림에 제시된 국어 2학년 1학기가 5단원의 국어 시간이라는 제재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일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림에 제시된 국어활동 1학년 1학기 5단원의 기본학습 연계활동과 같이 학생들의 실제 언어 생활을 고려해 인사한 경험을 떠올리고 바른 인사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도 제시되었습니다. 바른 인사말을 찾아 색칠해보고 그 속에 있는 인사말을 다시 활동해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을 강조한 교과서입니다. 세부적인 지식이나 기능, 전략 학습뿐만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를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전략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부분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완결된 텍스트를 수용하고 산출하는 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 사용 맥락을 강조해 그 맥락에 알맞은 지식이나 기능, 전략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림은 국어 1학년 1학기 나 9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림 일기 쓰기 학습 활동 내용입니다. 기본 학습에서 일기를 읽고 일기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한 뒤에 온전한 그림 일기를 써보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언어 학습을 강조한 교과서입니다. 단원의 도입이나 준비 학습 부분에서 단원 학습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단원의 학습 과정에서 학습 결과 자체보다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강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새로운 문장을 만들고 능숙하게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기본 학습입니다. 먼저 문장을 만드는 활동을 위해서 동물이 등장하는 재미있는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흥미로운 그림을 보며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알맞은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언어 자료,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제공해 학생들이 문장의 구성 요소를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활동에서는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학생이 스스로 문장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문장 구성 과정을 인지적으로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국어 2학년 1학기 나 7단원의 기본 학습으로 우리 주변의 물건에 대해 설명하는 글쓰기를 하기 위한 학습 활동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물건 가운데에서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을 떠올려 보고 그 까닭을 정리하며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학생은
물건의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서 물건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과정 중심 학습의 차원에서 구성되었습니다. 학습량을 적정화한 교과서입니다. 교육부의 기준 수업 시수에서 5% 내외를 감축해 개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 차시의 학습 내용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화해서 구성했으며 교수 학습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만 골라서 제공해 교과서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국어 2학년 1학기나 11단원의 기본 학습입니다. 이 차시에서는 이야기를 읽고 감상문을 쓰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감상문의 관례적 특성이나 개념을 이해시키거나 규격화된 틀을 제공하는 것은 학습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감상문을 쓰는 본연의 목적을 이해하고 핵심 원리를 파악하는 일과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감상문을 쓰는 주요 목적과 참된 학습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학습의 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즉, 또래 학생이 토끼와 자라를 읽고 쓴 감상문을 읽음으로써 감상문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감상문 쓰기를 위한 발상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활동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이야기를 읽고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이나 근거를 탐구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해독 학습을 강화한 교과서입니다. 한글 해독을 위한 학습 활동을 45차시 이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글을 미해독한 학생이 한글의 구성 원리, 글자의 소리값, 글자의 짜임 등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해 한글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1학년 교과서에서는 한글 해독을 위한 학습 활동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교과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받침이 없는 글자를 익히는 단원을 구성하고 자음자와 모음자의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이 그림은 받침이 없는 글자를 지도하기 위한 국어 1학년 1학기가 4단원의 기본 학습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받침이 없는 글자로 이루어지는 쉬운 낱말만을 활용한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받침이 없는 글자로 구성된 이야기글도 읽을거리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받침이 있는 복잡한 글자를 배우기 전에 받침이 없는 글자를 충분히 학습함으로써 한글 해독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어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하여 교과서와
지도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국어교과서의 외형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기별로 국어 2권, 국어활동 1권으로 구성하였고, 학기별로 국어는 가권, 나권으로 나누어 편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어와 국어활동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국어는 주교과서이며 국어활동은 보조교과서입니다. 국어활동은 국어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연습해 국어의 능력을 내면화, 습관화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어활동은 국어의 단원별 학습 내용을 활동과 연계해 구성하였습니다. 국어의 단원 구성 체제입니다. 한 단원의 국어 수업은 준비학습, 기본학습, 실천학습의 순으로 전개됩니다. 준비학습은 1 내지 2차 시로 이루어지며 교과서 분량은 6에서 8쪽으로 구성되고 단원 도입 및 단원 학습의 준비의 성격을 가집니다. 기본학습은 6 내지 7차 시로 구성되고 교과서 분량은 11에서 23쪽으로 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실천학습은 2 내지 4차 시로 구성되고 교과서 분량은 2에서 6쪽으로 기본 학습 내용의 심화, 확장, 실천을 위한 학습과 단원 정리 및 평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면에서 준비학습, 기본학습, 실천학습의 성격과 주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준비학습에서는 단원의 도입 부분에서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나 내용, 학습 계열을 이해하고 해당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길러야 할 교과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도입면은 2쪽인데 첫째 쪽에는 단원명이 있고 두 쪽 전체에 사파 또는 사진을 넣어 단원에서 다루는 언어 사용 상황이나 목적을 부각시킵니다. 도입면 중 둘째 쪽 하단에는 단원에서 다루게 되는 언어 사용 상황과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단 1학년 1학기의 경우 글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략하였습니다. 준비학습 단계에서 학생들이 단원 학습을 위해 자신의 학습 준비도를 점검하고 학습을 계획하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단원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활성화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점검 및 질문을 통해 학습을 위한 출발점을 이해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원 학습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 등을 이해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본 학습은 단원의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충분히 익히는 학습입니다. 기본 학습 내에서 이해, 연습 및 적용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내면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학습 과정에서 지식이나 원리 등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연역식 학습을 하거나 다양한 경험이나 자료 등을 통해 원리를 터득하는 귀납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실천학습에서는 기본학습에서 공부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의 학습 내용을 통합해 실제적인 국어 생활에서 심화 확장함으로써 풍부하고 효율적인 국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지식, 규칙, 기능, 맥락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며 한 편의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산출하도록 합니다. 태도와 관련된 학습의 경우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삶에 내면화되도록 합니다. 통합활동, 프로젝트 활동, 과정 중심 학습 등을 강조합니다.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며 학습자가 언어 활동 결과물을 다양한 형태로 발표할 수 있게 합니다. 언어 사용의 과정을 중심으로 제시할 때 말하기와 쓰기의 경우에는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수정의 순서로, 듣기와 읽기의 경우에는 듣기나 읽기 전 활동, 듣기나 읽기 활동, 듣기나 읽기 후 활동의 순서를 강조해서 지도합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단원 전체 학습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이때 되돌아보기에서는 단원 학습을 정리하고 평가를 실시합니다. 생활 속으로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다음은 국어 활동의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활동은 국어의 기본 학습과 연계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학습하는 활동입니다. 각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국어 활동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기본 학습 연계 활동과 기초 다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서의 분량은 표와 같습니다. 기본 학습 연계 활동에서는 국어의 해당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배운 내용을 점검, 평가,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원의 성격에 따라 국어의 제재, 작가, 주제 등에 대한 상호 텍스트성이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초 다지기에서는 국어 능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그 학년에서 배워야 할 지식이나 기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글씨 쓰기, 발음, 어휘, 문법 등을 지속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국어의 기초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음 학습의 경우 자음과 모음의 발음, 소리의 길이, 받침의 발음, 소리의 동화, 된소리 대기, 소리의 첨가 등을 포함하여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국어와 관련된 교과서, 즉 국어 활동 및 전자저작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어와 국어 활동은 주 교과서와 보조 교과서의 관계에 있습니다. 국어 활동은 국어의 보조 교과서로서 국어에서 공부한 것을 확인,
점검해보고 연습함으로써 배운 것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각종 학습 도움이나 학습 기호 등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교사 학습 도우미는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나 개념, 원리 등을 제공합니다. 또는 자신의 학습 활동을 점검해 보도록 안내하는 질문을 제공합니다. 학생 학습 도우미는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은 지면 관계로 전체를 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전체를 읽어보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학습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국어의 준비학습, 기본학습, 실천학습의 순서를 따릅니다. 필요할 경우 국어 활동에 있는 내용을 국어 수업 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어의 차시 학습 목표의 성격과 차시 분량을 파악하고 수업을 해야 합니다. 준비학습, 기본학습, 실천학습을 구분하도록 시각적인 기호로 명시하였습니다. 준비학습은 주황색으로, 기본학습은 초록색으로, 실천학습은 보라색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차시 분량은 차시 목표의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의 수로 파악하면 됩니다. 국어 활동은 국어에서 학습한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 적용, 연습해 봄으로써 국어에서 공부한 것을 내면화, 습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들, 글씨 쓰기, 발음, 어휘, 기초적인 문법 등을 꾸준히 익히게 함으로써 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국어 활동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하면 국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저작물은 교사가 교수 학습의 전개 과정에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원별로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잘 알고 적극 활용합니다. 전자저작물은 교사의 교수학습계획, 학교의 사회문화적 학습환경, 학습자의 언어발달 수준, 차시 학습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사가 단원별로 수록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재구성해 융통성 있게 활용합니다. 오늘 들은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국어과 교수 학습 활동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분명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어 교재와 국어 교과서의 변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2015 개정 국어 교과서의 개발 방향, 외형 체계, 국어와 국어 활동과의 관계 및 국어와 국어 활동의 단원 구성 체제, 국어 교과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말하기 듣기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번 학기의 말하기 듣기 교육 강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강의 내용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려는 의지와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 인식했다면 이번 강좌의 수강은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강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주시고 이제 끝이 보이는 듯한 코로나 사태에 잘 맞서 끝까지 심신의 건강을 잘 지켜내길 응원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수업에 잘 적응하여 강의 수강 및 과제물 제출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분의 모습에 저는 감동과 큰 힘을 얻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과 책임 있는 태도는 장차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힘을 가진 여러분이 있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너무나 희망적인 것 같아 기운이 솟습니다. 과제를 제시합니다. 주어진 과제를 자신의 교육적 소신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편안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난다면 빌 게이츠의 아름다운 성찰이라는 글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